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과학관 옆 동물원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린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동물원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또 날씨도 따뜻하니까 한 번쯤 나들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동물원에 가시면 특히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영화의 등장인물이기도 네.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조금 힌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네. 보실까요? I spent 30 years trying to prove the truth. Just chopper them in and out. It's time to show that man. Pull out! 아, 저 넋 놓고 보고 있었어요. 저 이런 영화 참 좋아하는데 킹콩이네요, 킹콩. 네, 맞습니다. 그런데 킹콩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은 이 킹콩의 모델이 된 로랜드 고릴라입니다. 킹콩은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없지만 이 로랜드 고릴라, 정확히 종명은 서부 로랜드 고릴라고요. 저희가 가까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로랜드 고릴라를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동물원에 어디 있나요? 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서울동물원에 한 쌍의 로랜드 고릴라 부부가 있습니다. 수컷 우지지와 암컷 고리나인데요. 연상연하 커플인 이 부부는 고리나가 먼저 동물원에 살다가 짝을 잃은 뒤에 우지지가 2012년에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 커플이 동물원 내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동물로 꼽히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물원에 굉장히 많은 동물이 있을 텐데 제일 몸값이 비싸다면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혹시 예상하시는 금액 있으실까요? 억대일 것 같긴 한데 뭐 5억? 7억? 전 조금 더 높게 불러서 조금 7억? 더 부르셔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몸값이 한 마리에 10억 정도 한 된다고 마리에 합니다. 10억 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먹는 걸 보면은 일단 이 몸값이 비싼 만큼 아주 고급스러운 식사를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당근이나 뭐 샐러리, 바나나 이런 아주 몸에 좋은 채소들을 위주로 즐긴다고 합니다. 아, 지금 지금 먹고 있네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죠. 예. 보통 20가지 이상의 견과류와 채소, 과일을 하루에 8에서 9kg 정도, 9kg 정도 아주 섞어서 골고루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특별한 것이 영국에서 직접 공수한 허브티를 또 즐겨 마신다고 해요. 허브티요. 네. 저보다 낫네요. 식사하는 걸 보니까 아니, 허브티까지 허브- 마신다니까 예.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저도 뭐 고릴라가. 폼 잡을 때 가끔 허브티 마시지 안 네. 마시거든요. 네, 잠깐 그림에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예. 직접 페트병에 뚜껑을 아. 따서 이렇게 야. 마신다고 하는데 사육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허브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컷 우지지 같은 경우가 이제 영국에서 있을 때 뭐 먹던 그 허브티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 국내에 들어와서도 뭐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해주고 있고요. 여름에는 이제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이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 역시 외모만 보고 평가를 하면 안 되겠어요.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우아하게 식사도 하고 말이죠. 식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아마 들으시면 한 번 더 놀라실 텐데요. 예. 이 로랜드 고릴라의 1년치 식비만 1,300만 원 아이고야.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먹는군요. 몸값이 비싼 만큼 식사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릴라 보면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영화 속에 보면 이렇게 가슴 막 네, 두드리는 맞습니다. 장면이 좀 연상이 되는데 네. 보고 오셨다면서요, 실제로. 네, 아무래도 이제 킹콩의 모델 하니까 좀 사납고 흉포하다 그쵸.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특히 말씀하신 그 가슴 치는 행동, 이 행동을 바로 드러밍이라고 합니다. 아하. 아무래도 자신의 불안함이나 분노를 몸으로 표출하는 예. 건데요. 지금 막 지금 가슴을 칩니다. 네, 아우. 저게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요. 예. 네, 아주 보기 힘든 장면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촬영을 해왔는데 그만큼 이 로랜드 고릴라가 경계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하. 한번 친해지면 그래도 금방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온순하고 똑똑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로랜드 코리아 코리아랍니다. 고릴라. 고릴라. 예, 인간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고릴라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좀 정이 가고 좀 재밌는데요. 친근하죠. 예, 예. 근데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로랜드 고릴라가 멸종 위기종 1급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사는 이 고릴라는 종을 보존하려니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릿감이나 약재용으로 무분별하게 사냥이 되었습니다. 아하. 또 서식지의 밀림이 개발되면서 먹이가 줄어든 것도 큰 위험 요소인데요. 전문가들은 2046년이면 로랜드 고릴라의 야생 개체 수가 거의 80% 정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몸값이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끼를 낳으면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새끼를 낳았다면서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지난해 10월 미국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로랜드 고릴라 새끼가 태어나서 아주 네.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육사가 아침에 어미의 우리를 찾았더니 암컷 고릴라인 코코모가 6번째인 새끼를 낳고서는 꼭 끌어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굉장히 있는데 작네요. 네. 귀여워요. 저렇게 안고서 새끼를 다독거리고 있었는데요. 이 어른 고릴라는 보통 몸무게가 300kg 이상도 나가지만 갓 태어난 새끼는 2kg 정도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몸집이라고 합니다. 예, 참, 저 아이가 자라서 300kg까지 된다고 하니까 상상도 안 되고 참 아기 뭐 새끼는 다 예뻐요. 이렇게 밀종 위기종인 고릴라가 새끼를 낳는 모습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화제를 낳을 만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 로랜드 고릴라하고 영화 속의 킹콩하고 이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 비교가 될까요? 우선 뭐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예. 킹콩의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 일단 키가 15m 정도였습니다. 아유, 예. 네. 근데 이제 최신작 아까 앞서 보신 최신작의 경우는 30m 정도로 2배 정도 더 커졌거든요. 커졌네요. 더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로랜드 고릴라의 한 17배 정도 아주 덩치가 비교가 안 될 만큼 크죠. 네, 굉장히 그 크기로만 봤을 때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몸집뿐만 아니라 로랜드 고릴라와 비교했을 때 킹콩의 경우는 몸의 기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포유류의 경우는 킹콩만큼 덩치가 커지면 심장 박동이나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왜 킹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같은 빌딩 높은 건물을 아주 가볍게 오르잖아요. 네,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날렵하게 움직이려면 이 근육의 힘이 아주 많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화면에서 여자 주인공이 뭐 바비 인형처럼 정말 작게 느껴질 정도로 킹콩은 큰데요. 네. 근데 뭐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과학 기술로만 봤을 때 유전자 변이를 이용해서 킹콩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한 번쯤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유전자 변이로 만들어 본다면 이 로랜드 고릴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킹콩의 경우는 덩치가 커지니까 그만큼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부족해요. 여러 개의 심장이 필요하게 되고요. 예.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또 특수한 구조의 심혈관 구조도 필요하겠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화기관의 효율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큰 동물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실 현실판 킹콩으로 불리는 동물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아. 거대한 원숭이라는 뜻의 기간토피테쿠스라는 동물이 있었는데요. 네. 이 동물은 키가 3m 정도에 달해서 물론 킹콩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이 거대 영장류로 불리면서 약 100만 년 전쯤에 지금의 중국 남부 밀림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과일이나 열매가 없어지고 채식주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밀림이 없어지게 되면서 채식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게 돼서 멸종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간 토피테쿠스까지 새로운 정보 오늘 또 배워봤고요. 오늘 로랜드 고릴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사실 좀 무서운 이미지였는데 네. 알고 보니까 따뜻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랬네요. 네. 자, 오늘 이도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